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외전 이어가는데요. 자, 이제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단식 8일째 이제 중단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몸을 추스리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은 어떤 정치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일단 단식을 유경험자이시고 네. 일각에 있으신 우리 김성태 의원님. 자, 향후 장동혁 대표의 정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우선 뭐 당 내적으로는 예. 그동안 이제 단식 들어가기 이전 상황은 좀 상당히 복잡했죠. 예. 그리고 갈등과 그 분열 양상이 이런 당 체제를 가지고 6.3 지방선거를 치러낼 수 있을 것인가 우려할 정도로 상당히 그 당내 갈등이 이제 예행적으로도 내행적인 상황을 넘어선 그런 상황인데 예. 저는 뭐 보수 결집의 계기는 일정 부분 그래요? 만들어졌다. 이렇게 성과가 보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식이란 거는 자신의 몸, 뭐 신체 일부분 내지 전부를 내놓으면서 상대에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 이제 승부를 거는 그런 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여야 관계를 통해서 두 가지 쌍특검을 내걸은 거고 예. 당 내적으로는 당의 갈등 분열을 더 이상 이렇게 확대되고 또 재생산되는 예. 어떤 그런 분열 양상을 갖다 수습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저 8일 동안에 단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지난 일요일 날 4일차 되는 날 뭐 당내 쪽으로 그 대안과 미래 뭐 이런 새신파 의원들이나 심지어 당 사무처 친구들도 대표님이 그래도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상황을 좀 점검해 주시고 지도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도 뭐 안 그래도 인간적으로 위로 격려도 할 겸해서 생각을 하고 있은 차에 갔는데 제가 딱 첫 느낌이란 것은 제대로 된 단식을 하고 있구나. 사람이 단식을 하면 제대로 된 단식을 하면 몸에서 막 좀 약간 내음이 납니다. 예. 단식을 이제 한 3일차 되면은 이게 곡기를 끊으면은 곡기를 끊고 나면 몸에 축적돼 있는 그런 이제 성분 그러니까 맨 처음 태우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3, 4일차 되면 탄수화물이 이제 타고 그다음 한 5, 6일차 되면은 이제 이 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뭐 7, 8차 되면은 이제 단백질까지 타면서 상당히 안 좋아지죠. 몸에 장기까지도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4일차 되는 그 단식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견딜만 한데 이렇게 막상 봤는데 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찐단식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찐단식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 촉구하는 그 약속을 아예 현장에서 작정하고 올라왔더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탄핵 당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여의도는 쳐다도 안 봤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온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의도를 쳐다만 안 본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여의도의 중심 국회의사당까지 로텐더 홀까지 돌았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탄핵 소추 의결된 그 본회의장 앞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웬만한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상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 약속을 받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식은 마쳐졌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그래도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도의는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쌍특검 요구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걸 예간에 마무리 지을 건지 그리고 당 내적인 어떤 그런 분열 갈등상을 그럼 이제 지금 병원에서 조리하고 있는데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복귀하고 난 뒤에 저 갈등 당 내적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상당히 좀 앞으로.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 큰 의미 있다고 했는데. 아니 뭐 이제 종결자로 등장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종결자. 뭐 여전히 카리스마가 아우라가 상당히 있으시던데 예. 차기 당 대표를 하시면 어떨까? 차기 당 대표를 하려고 박근혜 대표가요? 선거에 나는 출마 안 한다. 출마 안 한다 선언하고 다만 보수 정치를 정상화하는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게 지금의 국민의힘 내에 이게 오히려 손에 도움이 뽑을 될 수 수 있는 있다. 리더십보다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이 좀 한심한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저 단식이 내부용이라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이게 지금 단식의 명분으로 내건 뭐 대여투쟁, 음. 쌍특검 이거는 진전이 전혀 없고 음. 결국 이제 단식을 끝내는 모습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내부용 단식으로 끝났다. 예. 그러니까 단식 전과 단식 후가 도대체 뭐가 달라졌냐? 아. 제가 아까 이재용 의원한테 질문했더니 더 낮아진 지지율이라 그러더라고요. 달라지고 더 낮아지지. 나 밖에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대기실 인터뷰 결과입니다. 인터뷰 이거 안 바뀐 좋네. 건 더 낮아진 지지율이다. 아니 김영남 근데 의원님. 예. 보수 결집의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그건 단지 이제 이런저런 비판을 받을 상황에서 밥을 굶고 있으니까 밥 굶는 사람한테 뭐라고 싫은 소리 하기는 어려우니까 조심했고. 예, 찾아와서 이제 그만하고 밥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다른 분들이 다 하신 건데 예. 그게 정말 오래 지속되는 보수 결집으로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하나 확실한 효과는 예. 한동훈 전 대표의 고립 효과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스스로 왕따를 만들었지. 그 8일 동안 단식하는 동안 주위에서 다 가라고 했잖아요. 예. 가면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다. 예. 찾아와서 위로의 말 얘기하고 걱정해주는 척 하는 사람 어떻게 제명시켜요. 근데 안 가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가 훨씬 작아지고 고립된 건 확실한 효과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지금 병원에서 요양 중인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병원이 하필 저 관악구에 있는 양지병원이래요. 예. 근데 양지병원이 누가 하는 병원이냐면 지금 적십자사 회장하는 김철수 회장의 사퇴했죠. 병원이거든. 예. 근데 그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이 그 국회에 불려나가갖고 적십자 회장하면서 왜 신천지한테 이렇게 표창장 많이 줬냐. 아하. 그거 질문 추궁받았던 사람인데 지금 신천지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하필 그 병원 가서 입원을 하는 건 이건 무슨 정무적 감각인가. 아하. 저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으려는지. 그분 또 옛날에 그 얼굴 그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다. 좀 예, 이렇게 예. 좀 그 모일 때 그 이제 서방 쪽 사람들 좀 초청 많이 하는 그 발언 때문에 또 좀 그 그렇죠. 사퇴 요인이 됐었고 예.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됐었었는데 이제 방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일 또 이제 국회의사당 4번 출구로 뭉치자 말하자 행동하자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제명 반대 집회하자고 지금 또 해서 징계 철회 압박도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식 끝난 이후부터 더 또 다시 내전은 심각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어제 그 한동훈 측 누구를 만나봤더니 아, 그래요? 뭐 그냥 모임 있어서 예. 한동훈 측은 아니시죠? 저요? 예. 저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만나신 거 취재를 위해서 오늘 방송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예. 일부러. 술 마시러 만난 거죠. 취재도 다 그러면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예. 그런데 내일 뭐 10만 명 모일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상이 야. 그래서 제가 너무한데. 아니, 제가 야. 야 너희 그 6만 명 아니냐? 그 위드훈이가 뭐 5, 6만 명 아니야? 근데 어떻게 10만 명이 모여? 너무 솔직하게 또 말씀하셨는데. 또 10만 명 모일 거야. 10만 명. 아주 의기양양 아주 뭐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아까 우리 김성태 대표님 예. 이제 보수 결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예. 평가를 하셨는데 근데 그 효과는 굉장히 일시적일 것 같아요. 보수 결집. 만약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계속 진행하면 네. 그건 또 이제 갈등과 금방, 분열이 난리 나죠. 다시 시작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저는 김영남 의원 말에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고립의 성과는 있었어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기에. 근데 이제 당 전체로 확장해서 보면 예. 6월 달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뭐 하여튼 백지장도 맡을면 낫다고 힘을 다 합쳐야 되는데 오죽하면 유승민 의원이 다 그 단식장에 왔었겠어요. 그건 이제 인간적 예의 차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거의 외부 활동을 안 하던 분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본인의 지지 기반은 그걸 통해서 단단해지고 결속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이제 국민의힘은 더 고립되는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는 더 위험해진 이런 상황을 초래하면 예. 당대표직이 유지가 되겠어요? 선거 끝나고 나면? 예.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뭐 단기적인 어떤 감정이나 목적은 알겠어요. 근데 길게 보면 정치를 이렇게 짧게 볼 수는 없으니까 아하. 길게 보면 무슨 목적으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망치고 설사 예. 당대표직을 내려놓더라도 예. 내가 내 정치 기반이 확고하면 뭐 고성국 씨나 이런 사람 손잡고서 그러면 이건 다 이제 언젠가 복원이 가능하고 대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극히 단순한 거죠. 그런 판단을 한다면 예. 결국 지금 이제 보수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계속 비정상적인 길로 가는 거고 제가 아까 이제 우리 그 중간에 광고 나갈 때 얘기했지만 요즘 정치를 보면 광고 나올 때 이렇게. 정치가 여당 내에 주류 비주류 간의 정치가 돼요. 그게 이슈예요. 야당이 없다.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조세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금투세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예. 최근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어. 이게 여당 여야 간의 내부의 토론이 비주류 아니라 주류 간의 정치지 야당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당이 하는 제안, 야당이 하는 문제 제기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수용도 안 돼요. 아예. 그러면 이게 거의 무슨 1.5당 체제 비슷하게 이 돌아갈 수 있는데 예. 이 상황에서 장동혁 기반만 단단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저는 좀 모르겠어요. 왜 정치를 저렇게 하시는지. 예. 김성태 의원님 왜 저렇게 그러니까 하세요? 지금 이제 방송 이유는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요 근래 뭐 이 방송 말고도 좀 몇 군데서 제가 약간 이런 입장을 필요를 했는데 지금 이제 사실상 정치 지형의 큰 패러다임에 대해 변화를 갖다가 야당이 주도하지 못하고 사실상 집권 세력들이 그 정치 지형의 큰 변화를 패러다임의 변화를 갖다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예.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아까 지금 민주당이 대주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뭐 집권 친정 세력의 당 대표 간에 보이지 않는 그 갈등 구조. 뭐 정청래 당 대표가 계속 당의 자기 당 그러니까 정청래 당 대표 중심으로서의 어떤 당권 확대 방식이 계속 저렇게 가면은 그럼 민주당 내적으로 강성 지지층에 그냥 그 기반만 가지고 그렇게 왼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게 완전히 이제 오른쪽 지형을 선택하고 또 그 선택지 내에서 놓을 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하는 중도 실용주의 정부. 예. 그리고 합리적 보수까지도 자기는 스펙트럼을 거기까지 가진다. 이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이해은 장관 내정자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예. 뭐 당평책이라는 것도 그런 일환입니다. 저게.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정책도 그래요. 정책도 뭐 그럼 가령 뭐 지난번 경주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핵 추진 잠수함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그 이슈를 보수의 핵심 어젠다 이슈를 갖다가 가져가는 거 보세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상당히 보수의 전반적인 위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보수는 당내 결속 큰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구적인 보수 또 과거의 어떤 간에 사로잡힌 그 보수의 틀을 넘어가지고 민주당이 범진보 민주 뭐 그런 세력으로서 자신들을 포장했듯이 우리는 또 그쪽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럼 진보 이 노동 인권 여성 뭐 공공의료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회개혁 정당의 기치를 걸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 못하고 있다. 못한 부분이 지금 위기를 자초하고 이재영 있다는 의원님.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아침에 갤럽에서 그 수치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그 갤럽에서 조사한 게 화요일부터 목요일입니다. 예. 근데 지난주보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예. 그러니까 화수목은 단식이 있었을 때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단식에 대해서 이제 물론 장동현 대표가 그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챙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 이제 정치적으로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예. 일단 국민들의 반응이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흉흉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대구에서도 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도대체 어떻게 당을 리더십을 보여줄 건지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오히려 한동훈과 장동혁만 남아 있어요. 또 오히려 그냥 한동훈이 약간 손해 봤어 요번에 뭐 요 정도의 평가만 나오지
이 장식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무엇을 이루어냈냐? 아까 이제 보수 결집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이 결집이 우리만 결집해서 선거 못 이기잖아요. 말씀하신 건 이제 갤럽 조사인데 네. 20일에서 22일 자체 조사한 것이고 무선전화, 전화조사 인터뷰 방식, 정당 지지도 말씀하신 대로 직전 조사 대비 2% 하락한 국민의힘이 2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24인데 22 떨어져서 나왔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김용남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악순환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대방 진영을 향해서 영토를 확장하려면 일단 자기 본진이 튼튼해야 돼요. 그게 튼튼하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상대방 편을 향해서 돌진을 할 수 있어요. 예. 본진이 약하면 본진이 털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인사에 있어서도 뭐 이해운 후보자 이런저런 논란은 있습니다만 예. 어떤 면에서 완전히 상대방 진영에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는 것도 본진이 튼튼하다는 자신감이 있어서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본진에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이른바 아니 뭐 언제부터 뭐 장동혁 대표가 보수의 대표 인물이었어요. 정치를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1.5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2012년 12월 대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 그때 새누리당 후보면서 뭐 경제 민주화를 비롯해서 기초연금 등 민주당의 아젠다를 막 뺏어가서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보수 쪽의 지지는 그래도 변화 없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막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본진은 안 지켜도 돼. 여긴 튼튼해.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절대 경제민주화. 안 무너져.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막 돌격하는 거지. 예.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 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도 자신이 있는데 여기는 자기 본진을 지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게 그 얼마 안 되는 작은 성, 자기 본진을 서로 야 여기서 내가 밀려나면 죽어나 성 밖으로 밀려나면 그 성을 지키는 싸움만 지금 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여요. 자, 예. 게다가 이제 정치적 책임의 시간이 오죠. 2월 19일 날 예.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는데 예. 뭐 계엄이 내란이라는 건 거의 확정적이고 음. 뭐 경우에 따라서 사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고 예. 그 동안에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일종의 계몽령류의 주장 이런 것도 있었고 예. 계엄을 두고 내란이라는 건 이제 민주당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방어를 해왔는데 그 예. 방어도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그런 얘기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확정이 되면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가 됐어요. 예. 허위사실 유포로 지난 아하. 대선 때. 맞아요. 그거 확정 판결 내면은 400억 토해내야 됩니다. 건림업사 관련이죠. 망하는 예. 거예요. 예. 예. 국민의힘이랑 저 당사 뺏기고 길거리 나앉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대책이 없어 보여요. 그냥 허위사실 유포죄를 없애줬으면 뭐 이런 게 대책이 아닐까 싶은데 없애도 아마 그 판결 난 다음에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책임의 시간들이 밀려오는데 여전히 그 윤어게인 세력은 절대 인정하면 안 된다. 절대 윤과 단절하면 안 된다. 이걸 주문할 거예요. 예. 장동혁 대표한테. 어떡할 거냐 그러면 2월 19일 날 선거 나오면 그때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장 안 내고 가만히 있을 거냐. 당장에 이 실험 때 오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입장 안 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또 뭉개고 넘어가려고 그럴 것 같아요. 넘어가지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결속만 가지고 예. 분명히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제 6.3 지방 선거마저도 만일 빼앗겨 버리면 수권 정당으로서 다음 대선 기반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이기 때문에 좀 전에 박은석 의원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의 그 오파는 이제 올곧이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국민들에게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지냐? 그건 당을 자정 노력을 통해서 당을 변화시키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그 예. 모습이죠. 근데 지금은 대려 그 논란 가지고 대려 그 갈등이 이 당을 지금 이제 분열시키고 그 분열을 갖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봉합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참 26일이면 문제죠. 이제 국민의힘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해서 이제 결정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26일이면 그것도 뭐 그때 이제 이럴 뭐 수는 있죠. 최고위를 열 것이다는 예측이지 뭐 예. 꼭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오전부터 청문회가 있었고 주요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는데 김용남 의원님 답변 좀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느낌상? 오히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 이혜훈 후보자의 임명을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도우미들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네. 정말 야당이 낙마를 시킬 목적이었으면 월요일 날 청문회를 했어야 돼요. 아,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 청문회를 야당이 보이콧하면서 흐름이 끊어졌어요. 일단 잠시 잊혀졌어요. 아하. 그리고 중요한 일이 많았잖아요. 그 사이에 판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성함 얘기도 있고, 잠시 잊혀졌어. 그리고 오늘 청문회 진행하는 거 보니까 예. 국힘 의원들은 왜 이렇게 냅다 소리만 지르는 사람들이 많아. 첫 번부터 그냥 엄청 소리 네. 질렀어요. 그리고 예. 연세대학교 천하람 얘기하면서. 의원은 어마어마한 것처럼 비망록 내용을 갖고 이제 공격을 하더니 이혜훈 후보자가 그 자기가 쓴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예. 그리고 자기는 그 한글을 안 쓴다고. 그러니까 아래 한글 그 소프트웨어를 안 쓴다는 쓴다. 취지 같아요. 예. 그러면 천하람 의원이 이 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는지 예. 그리고 어떤 근거로 이혜훈 후보자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이 보이는지를 되는지. 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예.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용이. 생각보다 약했다. 타격감이 없었다. 아니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너무 청문회를 못해서 임명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보여요. 오. 도와주는 것 같아. 지금 도와주는 보니까. 거였다. 예정이 있어서 그런가. 예정이 자 김성태 의원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격. 참 김영남 의원 참 이게 올 청문회 보고 저렇게 또 해석을 잘해요. 아 고수가 됐습니까? 그 김영남 의원 이제 곧 아마 연락할 거예요. 오늘 이제 전문가방이 뛰어납니까? 야. 뭐 원래 기술자예요. 뭘또 기술자야? 네, 기술자입니다. 그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예. 여야 가리지 않고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게 이제 부정 청약 이유이잖아요. 아파트. 멀쩡한 정말 효부인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그냥 뭐 아주 그냥 아들이랑 들어가 있는 신혼 것 초기에 같이. 그냥 예. 앞으로 결혼을 이어가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규정시킨 그렇게 장한 자리가 좋습니까? 이건 아니죠. 이거는 국민들 정서 딴 거 없어요. 그냥 다른 거는 저는 다 차치하고 싶어요. 다른 건 차치하고 싶은데 예. 반포의 그 똘똘한 한 채를 가지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자기가 모든 공직계금, 정치계금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걸 완성시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국민들에게 내가 이 기재부 장관 네가 하고 싶지만은 기획예산처 장관. 기재부 기재부 아니고. 예. 이 가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한다. 사죄하고 사과하는 그런 입장으로 일관해주고 올 청문회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 맞추고 나는데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기 운명을 내걸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는 여전히 봐요. 며느리 그냥 그 잘못된 나쁜 사람을 몰고 제가 사돈이면 엄청 서운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청약 그런 이루어지고 난 데는 또 금방 주민등록 다 합치잖아요. 예? 그 다 드러난 사실 가지고 뭘 지금 김용남 의원께서 지금 저 이야기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반론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혜훈 후보자가 문제 없는 후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게 건 아니라 아니에요. 야당의 야당이 왜 공격이- 이렇게 못하냐 청문회를. 저 볼 때는 그런 대로 하던데요. 소리만 벅벅 지르던데요. 아니 저는 뭐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돼. 임명 안 돼요. 그리고 저걸 감수할 이유가 전혀 이재명 없다.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 전혀 없다. 저런 것까지 감수할 이유가. 그런데다가 하나같이 다 국민의 영민을 건드리는 이슈들이에요. 부동산, 병역, 또 아빠 찬스, 뭐 진학 이런 문제들이 이게 별거 아닌 문제처럼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닌 게 과거에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왜 그걸 다시 겪습니까? 이혜훈이 뭐라고?
이규현 홍보수석은 이제 오늘 JTBC 오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원 후보자의 거취를 많이 숙고할 것이다라는 그런 멘트를 했는데, 자 우리 이재영 의원님 조금씩 바뀌잖아요. 온도가? 청와대 반응이?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 해야 된다. 대통령의 뜻이 강하다. 대통령의 원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며칠 전부터 대통령 특히 저 어디예요? 일본 갔다 오선거요. 예.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청문회까지는 가야지. 청문회 무슨 기회, 소리야. 해명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냐. 해명기회는 줘야지. 근데 처음에 청문회 얘기 나왔을 때는 청문회만 가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얘기를 하다가 예. 지금은 청문회를 보긴 봤으나 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톤이 바뀌는 걸 보면 음. 슬슬 발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 반대 의견이니까 또 균형적으로. 김용남 의원님의 마지막 20초, 30초. 사실은 주말 여론을 볼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예. 그런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주요 보면. 유튜브에 있는 댓글을 보시나? 뭐 여러 가지 댓글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론조사 언론 기사를 제일 중시하죠. 아, 그래요. 그래서 쭉 보고 아마 다음 주 초쯤 어떠한 양당 간의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오늘 저녁 이후까지의 청문회 결과 그리고 이후에 여론을 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